성공했던 사람도 만난 사례 중에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 만났던 사례가 사실 저는 네. 흥미롭긴 했거든요. 네. 이 대기업 회장님 만나서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아,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그 A 플러스 에셋이라는 그룹의 박근호 회장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의 회사 다니고 있는 사원이 대기업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쵸, 못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이분이 그 책의 사례 중에 본인의 그 회사 여직원 중에 이제 해외여행 가봤다고 하는 여직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여직원 230명인데 본인 자비로 해외여행을 230명을 다 와, 보내주는 거예요.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와. 절반 보내고 네네네. 또 절반 보내고 네. 그 에피소드를 읽고 책을 덮었어요. 아, 이게 나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한 명당 그냥 어림잡아서 100만 원으로만 쳐도 네, 그쵸. 230명이면 2억 3천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뭐 회사 설비에 투자할 수도 있고 고객한테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회사에 좀 더 도움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나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생각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떻게 이거를 보내게 됐고 왜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뭐 연락처 없잖아요. 그쵸, 모르잖아요. 그쵸. 대기업 네. 회장님인데 이메일 구글에 다 쳐보고 했는데 뭐 네. 이메일도 안 나와.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기자님들한테도 다 연락하고 막 혹시 회장님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연락하는데도 네. 답변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을 만나 이러고 포기했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마음의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며칠이 지나도. 네, 그쵸. 아 내가 저 본사로 찾아가야겠다. 근데 강남역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본사로 찾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네. 그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제가 거길 찾아간 거예요. 경비원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을 제가 막 제끼고 구두를 신고 그 대리석 바닥을 탁 네, 네. 타면서 막 뛰어갔어. 네. 막 올라가다가 경비원한테 붙잡혀가지고 네, 네. 이제 바닥에 막 내팽겨 쳐지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저 뭐야 뭐 네. 수근수근거리고 강남역 네. 앞에서 네. 이러다가 허 이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네, 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볼까 했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디를 찾았는데 회장님 아이디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태그를 했는데 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 20명 넘는 사람들한테 제가 DM을 쫙 보냈어요. 이야.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 박근호 회장님의 이런 책을 읽었고 제가 이분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20명 가까운 사람한테 DM을 쫙 보냈어요. 네. 연락이 안 오죠. 안 오는데 한 명 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회장님한테 연락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회장님이 알려드리라고 했대. 와. 그래서 이제 회장님 번호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막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막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가 네. 되게 중후하시고 네, 네. 엄청 막 호랑이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신영재라고 하고 너무 뵙고 싶다.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실제로 뵙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비서번호 알려줄 테니까 비서랑 뭐 스케줄 잡아 이렇게 하고 이제 비서분이랑 제가 이제 스케줄 잡아서 네. 이제 회장님이랑 1대1로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장님을 만나게 된 이 이야기도 이게 진짜 간절하니까 뭐 진짜 되는구나. 꿈에 나올 정도로 내가 정말 그 기간 동안은 이 회장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고, 진짜 달려가려고 하고, 꿈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낀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막 그런 것들 다 물어봤죠. 어떻게 그 여직원들을 진짜 그 여직원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 막 다 물어보고 했죠. 네. 하니까 지금도 본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와. 완전 회사에 충성하고
그냥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 인생의 선배잖아요. 선배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막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도 통화하고 연락해요. 또 제가 뭐 식사하러 가도 됩니까 하면 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를 언제든지 가면 환영해주는 네. 분이고 인생의 어떤 좋은 선배를 또 한 명 저는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진짜 뭐 책을 읽는 것도 사실 물론 이제 대부분 읽지 않지만 책을 읽고 또 책을 쓴 저자를 진짜 만나서 자신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바로 느껴지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뭐 삶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작가님 바꾸셨고,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든 책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야, 뭐 책 읽는다고 삶이 바뀌겠어? 그냥 뭐 책 팔려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많죠. 그럼 책이 삶이 바뀌는 그 원리, 책이 어떻게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거 다 강의팔이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책팔이 하려고 저렇게 네. 유튜브 나와서 하는 그쵸.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제 마음은 뭐냐면요. 이거가 내가 해보니까 진짜 바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바뀌는 것들을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한 내 모습을 알려주고 싶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고 이런 그 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정말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진짜 그 버스 하차벨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타이밍이 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 진짜 모르거든요. 하차벨 누르는 것도요. 이제 우회전하고 버스가 이제 딱 출발 딱 할 때 바로 누르든지 아니면 가다가 누르든 그리고 내가 막 밖에 있으면 좀 누르기도 막 일어나기도 막 애매하고 다른 사람 눌러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 정도로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전에 여자친구랑 카페를 가면 저는 주문 하나 하는 것도 막 너무 떨려가지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이제 포장 주문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오고 막 이 정도로 주문하는 것도 너는 왜 못하냐 여자친구가 핀잔을 줘가지고 집에서 그 태블릿에다가 메뉴판을 켜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떼 한 잔이요 네, 차가운 거 이거 연습할 정도로 너무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게 확신이 들어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제가 행동으로 그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게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막 코로나 뭐 이때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중개소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도 부동산 거기 문을 열까 말까 20번 이상은 고민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가격이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떠들고 온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이랑. 부동산 소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상담까지 제가 막 해주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문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버스 벨도 못 누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 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독서 모임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용기였어요. 그쵸. 처음에 나가는 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 그래서 처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좋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올해 최악의 책으로 꼽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독서 모임을 나와야 되겠다.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분야의 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어떤 폭이 확장되는 게 있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진짜 용기 내가지고 독서 모임에 또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또 나가고 진짜 용기를 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시간대에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의 운영진이 되면 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독서 모임을 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운영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독서 모임을 제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독서 모임을 제가 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책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제가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바뀐 과정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 마음 속에 이 뭐라고 할까 행동하고 싶은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들면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해서 변화하게 되니까 다시 또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책을 읽고 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변화하게 되고 이거 계속 선순환되면서 조금 더 큰 행동, 조금 더 큰 도전들 이런 네. 것에도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방향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